얘를 얼굴에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한다라는 명목으로 너무 얕은 층에 넣는 원장님들이 좀 계세요. 차라리 깊으면 효과는 못 보지만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데, 너무 이렇게 얕게 넣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금손닥터 이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서 요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콜라겐 부스터 중에서도 레디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런 콜라겐 부스터로 알려져 있는 주베르 볼륨이나 아니면 레디어스나 스컬트라 같은 시술들은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은 사실상 이 시술을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리스크를 내가 좀 알아보고 컨트롤이 가능한지, 이거를 누구한테 받으러 가는 게 제일 좋은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실 때 내가 얼굴에 이런 주름도 좀 신경이 쓰이고 볼륨도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콜라겐 부스터 하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의 트렌드가 결국은 얼굴에 뭔가를 넣어서 내가 피부가 좀 좋아지고 콜라겐이 생기고 뭔가 내 살이 차오르는 것 같은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또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더 선호하는 트렌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 레디어스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만져지는 결절 덩어리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뭔가 덩어리진 느낌이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되고 피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레디어스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모형을 갖고 왔습니다. 레디어스는 사실상 옛날에는 칼슘 필러로 출시됐던 제품이지만 지금은 필러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직전에 희석을 해서 콜라겐 부스터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 레디어스는 여기 진주알처럼 보이는 게 바로 카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뭔가 액상이 좀 들어있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카하 덩어리를 보호하는 CMC 겔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다른 제품하고 다른 점이라면 이 CMC 겔이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화하는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필러로서의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시술 전에 리도카인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약간 희석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덩어리진 부위에는 과증식이 생기든 아니면 결절이 생기든 뭔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얘네가 잘 깔려야 돼서 제일 중요한 건 레디어스는 사용 전에 희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희석을 해도 안 된다. 과희석은 금물이다. 그래서 보통은 1대1에서 1대3까지만 희석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요 레디어스는 사실상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제품하고는 다르게 과증식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보고된 적이 없어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시술 받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갑자기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얘는 시간이 지나도 막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인데요. 중요한 거는 시술자의 손을 좀 많이 탄다는 겁니다. 얘를 얼굴에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한다라는 명목으로 너무 얕은 층에 넣는 원장님들이 좀 계세요. 차라리 깊으면 효과는 못 보지만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데, 너무 이렇게 얕게 넣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얕게 넣었을 때는 콩알 같은 것들이 밖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넣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레디어스 시술을 받을 때 실제로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주의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실 건데요. 이 레디어스가 정말 좋은 시술은 맞지만 시술을 하시기 전에 cc 단위로 얘기하는 병원은 사실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베룩하고 스컬트라도 사실 cc 단위는 얼마로 희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알 단위로 사실 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희석하는 것도 과희석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적당한 희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제일 많이 흔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 뭉침 부작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시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해당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줘서 시술 부작용이 안 느껴지게 관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간 뭉쳤다 하더라도 이 제품은 2-3개월이면 보통 녹고, CMC 겔 자체가 뭉쳐있는 거는 녹는 시간이 보통 2-3개월이면 2배로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한 6개월이면 근데 보통 해결이 되니까 사실상 너무 큰 부작용은 아닌데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아까 시술자의 손을 되게 많이 타는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 시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시술을 받으실 때 얼마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도 잘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얘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층은 피부 바로 밑층에다 넣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피부 바로 밑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서브더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 내로 넣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레디어스와 동일한 성분의 카하와 CMC 겔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목에다 시술을 받으셨었고,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한테 시술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시술 받은 다음 날부터 8개 정도의 콩알 만한 결절 덩어리들이 막 생기셨다고 해요. 그걸 이제 막 치료하려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이 PLLA랑 치료 방법이 같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리 3개월 동안 뭐 트리암을 넣고 뭐 5FU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부분을 막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 레디어스는 엄청 잘못 주입하지만 않으면 사실상 큰 문제는 생기진 않지만, 주입을 많이 해본 의사한테 제대로 된 층에다가 치료를 하셔야 부작용은 없애면서도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레디어스는 어느 부분에 내가 시술을 생각하면 좋을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콜라겐 부스터다, 뭐 자극하는 제품이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금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눈 주변, 그리고 입술입니다. 이 부분은 꼭 피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부분은 사실상 피부가 얇아지는 부위에 레디어스 시술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입 주변에 나이가 들면 치마 주름이 생기고 여기 아코디언 주름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연부 조직이 얇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제일 추천하는 부위고, 두 번째로는 목의 세로주름입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레디어스가 특화된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손등주름. 손등주름에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어머님들이 손이 좀 말라져서 막 핏줄도 보이고 막 힘줄도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손등이 좀 통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레디어스 시술을 제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위에 제일 많이 특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주름이 완화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표정을 지으면서 접히는 부위에 제일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요 레디어스가 다 좋은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보통 경피증 환자분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경피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애초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자극하는 제품을 받으시면 안 되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과증식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런 재앙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 아무래도 필러 포비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러는 나쁘고 콜라겐 부스터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무분별하게 시술을 또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 생각은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의 트렌드가 과자극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얼굴을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고생하려고 시술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술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도 부작용은 어쩌다 한 번은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사후 처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겁을 먹으시라고 영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시술은 저도 제 얼굴에 하고 있고 가족한테도 할 만큼 정말 효과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금손닥터 이현주 원장이었습니다.